좀 이상한 짤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건 왜 이렇게 넣느냐. 애들 웃기고 싶어서 넣었다. 묘하게 그 중독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막 맴돌게 하고 어떻게 딱 수치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도 배척의 대상입니다. 이건 거의 장난인데 애들이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좀 없애야 하지 않겠냐라는 친구들도 있고. 조롱과 혐오가 만연해진 교실. 애들끼리 화장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온갖 혐오 표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옳은 일이냐? 이건 그런 일이냐? 이 판단보다는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이게 재밌냐? 재미없냐? 유튜브와 SNS를 통한 극우 성향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치열한 경쟁 속에 느끼는 역차별, 피해의식이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탈의식, 또 피해의식 이런 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할 대상을 찾고 또 자신의 분노를 뭔가 해소하고 표출할 대상을 찾는데 이제 그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흔히 삼는 게 그런 혐오의 대상이. MBC 뉴스 백수입니다. 10대들에게 미치는 극우 유튜브 영향은 특히 심각합니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들로 채워진 영상을 그야말로 필터 없이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재미로 보다가 그 다음엔 극우 유튜버를 추종하게 되고 극우 이념에까지 물들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축제 축하 영상. 구독자 70만 명이 넘는 극우 유튜버 배인규 씨가 등장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먹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배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왕 고발당한 거 더 미처럼 칼춤 춰서 빨갱이들 쳐버리겠습니다. 대놓고 여성 혐오 발언도 합니다. 페미니즘은 반드시 규탄되어야 되고 정신병자들이나 배치라면은 살인마의 사상입니다. 이런 배 씨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의 고등학교 행사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 어찌됐건 유명 인사들로부터 영상을 따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축하 영상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 배 씨는 일부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멋진형으로 불립니다. 배 씨가 다른 유튜버와 맞짱을 뜨는 영상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재밌고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좋은데 이런 길로 빠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모방 심리가 극우 선동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3월 배 씨는 청소년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 본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집중 노출하는 유튜브 특성상 청소년들은 의도치 않게 왜곡된 정보에 세뇌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중국과의 연관이 있었다고 그 장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데 보면은 부정선거 증거 7가지 뭐 이런 영상 그것도 엄청 많이 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끼리 계속 모이게 되고. 교사들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대한 우경화 정도가 아니라 극우의 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동과 판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동과 판별 교육은 항상 미디어 교육과 같이 가요. 혐오와 비방이 놀이가 되고 거기에 극우가 편승하는 현상. 이렇다 할 방어벽이 없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우리 10대들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의결하기 위해 따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2,18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면 대상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을 내걸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전 대표는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다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수감 8개월 만에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또 여권에선 감찰무마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을 요청했다 철회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명단 검토 단계부터 빠졌습니다. 사면에서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당연하다고 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당대표 공백을 맞았던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에 사면이 가능했다며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번 사면의 또 다른 핵심은 민생 회복입니다. 소상공인과 노조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빚을 성실히 갚은 324만 명에 대해선 소액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이 민생 회복을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사면 대상 2,188명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벌금을 제때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소외계층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줘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정부 노조활동이나 집회 참여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184명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연체 이력을 가려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은 약 324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지만 모두 갚았거나 갚을 예정인 성실 상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면 명단에 오른 일부 경제인을 두곤 논란도 예상됩니다. 횡령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경제를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배경 정치팀 이기주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조국 전 대표 사면 결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특히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계, 제야, 원로 등이 줄기차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를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진보 진영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외면하기 어려웠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이 사면의 적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와 지금이 10개월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탄절 특사, 3.1절 특사로 가면 선거와 가까워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온 건데요. 또 여기다 이제 내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결단을 내린 것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도 이번 사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여당에서 악재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기 주자들이 일찌감치 주목을 받는 게 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당장 지지율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정치적인 이해득실 고려하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이해득실을 따질 때 이번 사면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익이냐라고 네. 보면 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사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지율이 조금 꺾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5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6.8%포인트가 하락을 한 건데요. 해당 조사로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그렇죠. 겁니다. 이춘석 의원 논란에다가 조국 사면 논란이 겹치면서 좀 하락세가 보이는 그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런 점을 이제 국민의힘도 의식을 하면서 이번 사면은 정권 교체 포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요구했던 홍문종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질문이 나왔는데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광복절 새벽이면은 조국 전 대표가 출소를 할 텐데요. 네,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당장 행보가 관심이잖아요.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공개 행보는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장 그날 저녁에 국민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네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직 첫 일정이 확정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전 대표 등판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의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는 좀 당의 간판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창당하기 직전처럼 네. 전국을 돌면서 뭐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출연이라든지 또 북콘서트라든지 하는 외연 확장 행보를 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워낙 그 친문계를 중심으로 존재감이 좀 있고 또 팬덤이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복귀를 하면 범여권 또 민주당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경쟁자가 나타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거를 위해서라도 두 당이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